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일부.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최근에 겪어서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때 그 사건. 제겐 정말 이놈은 정말 친구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녀석이구나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친구 녀석이 있습니다. 녀석은 당시 중년 탤런트로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으로 활약을 하시는 어머님을 둔 녀석이라 학창시절 때부터 녀석의 꿈은 배우였습니다. 허나 여자 문제, 군대 문제, 대학 문제 여러 문제로 이 녀석은 다른 스타들보다 뒤늦게 배우의 세계로 뛰어들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아니면 녀석의 자질이 부족해서였을까요? 한두 번 여러 드라마에 단역으로 나오더만 잠잠해지더군요. 각오는 했을 테지만 녀석에겐 큰 상처였나 봅니다. 매일은 음주 강호에 빠져 카드는 정지 상태에 힘든 시기에 만난 어느 주점에 아가씨까지 아주 이 녀석에게 답이 안 나오는 상태였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녀석을 데리고 같이 둘이 여행을 떠나서 좀 타일러보고 많은 대화를 나눠보자 생각을 했죠. 제가 워낙 낚시를 좋아하는지라 가깝기도 하고 이래저래 풍경도 좋은 춘천 소양호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출발을 낮 2시쯤 했고 그 전날도 술을 한 바가지 마신 친구 놈은 상태가 별로였죠. 그래서 차 안에서는 서로 조용히 있었던 것 같네요. 5시쯤 소양호 근처 청평사 유원지에 도착을 했고, 참 오기 전에 이 녀석에 이런저런 말을 해봐야지, 그리고 호되게 혼내도 봐야지 여러 생각을 하면서 왔지만 막상 말만한 두 머스마가 대낮부터 여행을 와보니 이거 참 불알친구 같은 녀석이지만 참 뻘쭘하고 할 일이 없더군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역시나 근처 닭갈비 앤 막국수집에 들어가서 분명 밥을 못자고 하고 들어갔지만 소주를 시켜서 서로 연신 들이키기만 했습니다. 서로 술이 들어가서 고주망태 직전까지 가니 이제 대화에 물보가 트더군요. 이 불알친구가 이 녀석에 대해 난 모르는 게 없다고 하고 자부했지만 이놈이 참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놈이었고 뒤늦게 뛰어든 연예계에서 입은 상처 또한 심하게 굶어 있었죠. 그러게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보니 6시쯤 되더군요. 술도 많이 마셨고 이놈도 전날 오바해서 마신 술까지 짬뽕이 되어있는 상태라 우린 바로 옆 모텔에 들어가서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각자 방키를 가지고 들어갔고 금요일이라 그런지 모텔이 방이 딱 3개 남았더군요. 녀석은 2층, 전 5층에 들어갔습니다. 대충 이빨만 닦고 잠이 들었는데 두어 시간 잔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숙박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3시간 타임 쉬는 걸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 대충 나갈 준비를 하고 친구놈을 깨우려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자고 있는 것 같더군요. 준비를 하고 나와서 주인 아주머니께 2층에 있는 이어서 더 쉬어야 할 것 같다며 숙박비 추가로 계산해주고 전 차에 낚시 장비를 챙겨 소양호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드문드문 텐트까지 치고 작정을 하고 오신 강태공님들도 많이 보이시더군요. 제가 그 사이에 껴서 하자니 태공분들 나이대가 저랑 너무 차이가 나기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3단 텐트, 그냥 던지면 펴지는 텐트를 펴놓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낚시를 시작한 장소에 강폭이 상당히 좁은 강, 그 연안에 그쪽이 정말 초보자에게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아무튼 연안 쪽이라 건너편까지 80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건너편 연안에 텐트를 치시고 낚시를 하시는 아버지와 어린 아들도 보이는 가족이 있었고 텐트 안에 검은 그림자가 아른거리는데 텐트 안에 아이의 엄마도 있겠구나, 참 보기 좋은 가족이다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점점 어두워졌고 멍하니 낚싯대만 바라보면서 잡생각에 빠져 있다가 문득 친구 녀석에게 핸드폰 진동 소리에 깨어나 고개를 정면으로 들었습니다. 문득 친구 녀석에게 온 핸드폰 진동 소리에 깨어 고개를 정면으로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멍하니 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빳빳이 드는 거.
딱 그런 상황이었죠. 어두운 시간대였지만 전 분명히 보였습니다. 50m 전방에 강물 위에 분명 흰 원피스에 긴 머리를 한 여자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건너편 연안 쪽으로 걸어가는 건지 무협지에서나 볼 법한 허공답보 맞나 그런 식으로 연안 건너편 그 가족들이 낚시를 하던 쪽으로 가더군요. 순간 누가 내 몸을 뚫고 들어와서 심장을 움켜쥐는 것 같은 정말 뭔가가 뚝 하고 멈추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휘감더군요. 정말 너무 놀라면 비명보다 몸의 기능이 멈춰버리는 듯한 충격이 옵니다. 큰 충격을 받아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점점 그 물체가 건너편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여전히 낚시를 하고 있는 쪽으로 가더군요. 분명히 내 쪽보다 저쪽이 더 가까울 텐데 건너편에 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못 볼 리가 없을 텐데 그 와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 계속 맹렬하게 울어 제끼는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제 시선은 여전히 건너편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여자를 주시한 채로 야 임마! 너 고세를 못 찾고 혼자 나갔냐? 친구의 잔소리가 전화기 속에서 흘러나왔지만 전 멍하니 점점 그 건너편 가족에게 다가가고 있는 또한 그리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존재가 자기 쪽으로 오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모른다는 듯이 웃고 있는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을 보면서 멍하니 있을 때였습니다. 야! 임마 너 어디냐니까? 친구의 고음 소리에 전 최면에 걸린 듯한 멍한 상태에서 깨어났고 다시 정신 차려 정말 주시했을 때는 그 존재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아 대낮부터 술 마시면 부모 자식도 모두 알아본다더니 이제 물귀신도 다 보는구나 하면서 가방에 있는 후레쉬는 다 꺼내서 주위를 밝혀놨습니다. 차근히 친구 녀석에게 제가 낚시를 하고 있는 위치를 설명하고 제가 있는 장소에서 조금 위쪽 공터에 내 차가 있으니 저녁이지만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가 낚시를 하는데 마약을 하는지 모르는 듯한 멍한 충격 속에 건너편 가족만 주시한 채로 50분 정도 기다리니 친구가 뭐 여기까지 들어와서 낚시를 하냐며 술을 대면서 오더군요. 근데 제 친구를 불렀던가 제가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그럼 입으로 바로 시작됩니다. 애기 족발에 소주 몇 병을 손에 든 친구 녀석이 도착하고 전 제 자신의 무게라도 덜어내려는데 미친듯이 친구 녀석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강을 걸어가는 듯이 지나가던 여자에 대해서야. 와, 나 이놈 또 시작이네. 그래, 그 여자 처녀인 거 확실하디? 역시나 제 불알친구답게 그동안 저에게 들었던 여러 사건들의 면역이 되어있던 친구 녀석은 또 귀신이냐며 농담처럼 받아들였죠. 친구 녀석이 사온 애기족발 2팩에 소주를 까먹으면 제가 아까 겪은 이야기를 다시 해줬죠. 역시나 친구 녀석은 이게 다 낯술이라는 무서운 놈 때문이라며 웃으며 떠들어댔지만 녀석도 뜨끔했는지 이리저리 주위를 살피는 게 조금은 겁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대낮에 닭갈비집에서 소주를 먹으면서 얘기할 때랑은 또 다르게 저녁에 강가에서 2개의 후레쉬 불빛에 기대어 낚싯대는 찌를 물던 말다 무시를 하고 우린 또 이야기 산매기에 빠졌죠. 최근에 친구 녀석이 만나는 주점에 아가씨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뭐 흔히 진행되는 음담패설까지 거기다가 처음 먹어보는 편의점표 애기 족발은 너무도 맛있었습니다. 그리 한참 웃고 떠들고 있을 때 갑자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술자리 버리면서 몇 번 입질하는 물고기들을 놓치고 웜루어 그러니까 벌레 모양의 인조미끼로 귀찮아서 달지도 않고 낚싯대 받침대에 올려만 놓은 상태였던 낚싯대가 무언가에 끌려 강물 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었죠. 미끼에는 아무것도 달지 않고 있었습니다. 낚싯바늘만 던진 상태였죠. 너무 놀랬고 그 순간 큰맘 먹고 55만원이나 주고 산 루어 낚싯대라 어찌 되었던 낚싯대라도 건져보자. 어차피 상류 연안이고 죽기야 하겠나. 물에 뛰어들어서 아슬하게 낚싯대 손잡이 쪽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봐! 너 미쳤어? 야 빨리 그냥 나와 이 새끼야! 술까지 먹은 상태에서 내가 물에 뛰어 들어가니 친구도 걱정이 되었는지 악을 고래고래 쓰더군요. 겨우 낚싯대 손잡이 부분을 잡아보니 강물의 수심이 제 가슴까지 오더군요. 이때 제 키는 182였습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도 뭐야 강물이 이리 급었나 하고 왠지 모를 걱정이 들더군요. 그래서 낚싯대를 잡고 물 밖으로 나오니 여전히 낚싯줄은 팽팽해진 상태로 물 쪽으로 끌려가고 있더군요. 소양호에서 기껏 해봐야 쏘가리나 잉어, 베스 정도인데 대체 어떤 놈이 있길래 이리 끌어당기나. 초보 낚시꾼이지만 나름 낚시에 로망에 빠져있던 저지만 덜컥 갑자기 겁이 나더군요. 아까 보았던 그 여자 생각이 자꾸 나는 게 왠지 그 여자가 물속에서 바늘을 잡고 당기는 건 아닐까 라는 상상까지 하게 되고 급한 마음에 낚싯줄을 끊어버렸습니다. 한바탕 난리굿을 치고 나니 옷은 물에 젖어 물비린내가 진동을 해서 전 친구 녀석에게 텐트를 잘 지키라고 말을 하고 한 400m 정도 떨어진 차를 세우듯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직업상 항상 정장을 차에 여러 벌 보관해두거든요. 언제든 갈아입을 수 있게. 비린내까지 진동하는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으니 정장 와이셔츠랑 바지라도 꺼내 입잔 생각에 전 친구놈을 두고 차에 있는 길가 쪽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차에 도착해서 뒷좌석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순간 차 뒤쪽 몸통에 둔탁한 무언가가 들이받는 듯한 소리와 느낌이 들어 놀래서 뒷 유리로 차 밖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제 차가 크라이슬러 300cc라는 차였습니다.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00cc 차량의 뒷유리는 상당히 좁습니다. 룸미러로 뒤에서 차 진행 상황을 못 볼 정도로 작아서 거의 백밀러와 사제 후방 카메라에 의존해서 운전을 해야 하는 차량입니다. 아무리 뒤를 봐도 이 늦은 시간에 이 뜸한 길가에 대체 뭐가 와서 들이받는 건가. 머릿속에 온갖 복잡한 생각이 교차되면서 일단 차를 너무 아끼는 본능에 충실하여 항시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군용 컴백 라이프를 꺼내들고 내렸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고 조심히 내려 차 뒤쪽으로 와보니 텐트에서 기다려야 할 친구놈이 제 차 뒷범퍼에 등을 기대어 앉아서 눈은 완전히 풀린 상태로 시바 하면서 중얼거리더군요.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귀신보다 그때 겁에 질려있는 제 친구의 몰골이 더 무서웠습니다. 친구 녀석이 양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도 그리고 뺨을 때려보고 그러고 했지만 어린 시절 과학 시간에 비디오 교재를 자주 보던 괴구리같이 친구 녀석의 입에서 힘 거품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에 태워 근처 병원이라도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에 친구 녀석을 업으려고 했지만 말도 안 될 정도로 몸이 무겁더군요. 제가 유도가 3단이고 인생의 판을 여러 운동과 함께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라면 어디 가서 빠진다 할 놈은 아닌데 정말 이건 말도 안 되게 무겁더군요. 그래 이럴 때가 아니다. 119라도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뒷좌석으로 다시 가서 핸드폰을 찾았지만 아까 강물에 뛰어들면서 이미 핸드폰은 맛이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득 건너편에 있던 그 가족이 생각이 나 그 가족에게 핸드폰을 빌려야겠다는 생각에 상류 위쪽으로 돌아서 최대한 빨리 뛰어가며 1km 정도 되는 거리니까 금방 가겠지 하고 출발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친구 녀석이 아깐 중얼거렸지만 이젠 똑바른 말로 또 이야기하더군요. 배고파 라는 말을 연신 내뱉었습니다. 그냥 술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소리에 왜 멈췄냐고요. 친구 녀석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역할이 마리아와 요한이 예수를 낳으려고 여관을 찾던 씬 중에 여관 여주인이었습니다. 그때 대사가 이런 거였죠. 지금 방은 없고 마구간이라도 있는데 쓰시겠수? 대충 이런 대사를 여자 목소리로 하는 씬이었죠.
왠지 친구 녀석에게서 나온 목소리를 들으니 딱 그때 생각이 나더군요. 분명 남자인데 억지로 여자 목소리를 내려는 듯한 목소리. 너무 소름 끼치더군요. 극한의 공포의 순간까지 다가오니 저 또한 사람인지라 살아보겠다고 별짓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대충 머릿속에서 외우고 있던 천부경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 기타 등등 별걸 다 소리내어 말했더니 그것 때문일까요? 흰자 위만 간간히 보이던 친구 녀석의 눈이 제대로 돌아오더군요. 그리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정신을 차린 친구가 하는 말을 더더욱 놀라웠습니다. 물론 첫말은 이거였죠. 야, 씨발 빨리 시동 걸어. 빨리 가자 빨리. 제가 차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차로 떠나고 2~3분 있다가 친구 녀석은 소주 다 비웠겠다. 혼자 무서운 마음도 들고 해서 낚시 가방에 붙어있는 소형 라디오를 들고 강물과 건너편에 낚시용 라이트까지 켜놓은 가족들을 보면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답니다. 오히려 후레쉬와 라이트불이 약했던 초저녁보다 늦은 저녁에 그 건너편 가족들의 움직임이 그리고 상황이 더 잘 보였다고 하더군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낚싯대 앞에서 계속 앉아있던 아버지로 보이던 사람이 남자아이를 두고 텐트에 들어가더랍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텐트 안엔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봐서 아이 엄마 되는 사람이 있겠구나 했더랍니다. 이젠 당연히 물가에, 그러니까 낚싯대 앞엔 어린 남자아이만 있는 상태였죠. 근데 역시 40m 전방에 웬 흰 옷을 입고 긴 검은 머리만 보이는 형체가 물속에서 올라와서 건너편으로 종종 걸음 비슷하게 가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친구여서 역시 저처럼 굳어있는데 건너편 아이 쪽으로 가려는 것 같아 괜한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크게 고함을 치면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체가 갑자기 멈추고 방향을 친구 쪽으로 돌리더랍니다. 방향을 돌렸지만 그 여자의 얼굴은 머리카락이 다 가려져 있었고 달빛에 의한 역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면 모습은 확실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 쪽으로 빠른 속도로 오는 것을 보며 정신을 잃었고 그 이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일단 도망가는 건 둘째치고 낚싯대는 챙겨야 한다는 신념에 친구 놈을 억지로 끌고 다시 그 장소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친구 녀석은 담배를 하나 피고 또 바로 피고 계속 줄담배를 손을 부들부들 떨어가며 폈죠. 저 또한 불안한 마음에 줄담배를 피면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그 여자 귀신은 없지만 또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오더군요. 그래서 텐트를 버리고 낚싯대랑 가방만 재빠르게 챙겨서 친구랑 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동을 걸고 낮에 닭갈비를 먹은 유원지 쪽으로 다시 왔죠. 마음과 같아서는 서울까지 바로 가고 싶었지만 정신적인 것도 있고 음주 상태이기도 했기에 근처 모텔에 좀 쉬고 가기로 했죠. 다행히 방이 하나 남은 게 있어서 같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친구나 저나 침대 맡에 기대어 잠깐 잠이 들었더군요. 서로 아무 말 없이 씻고 모텔 주차장으로 나와 차 쪽으로 걸어가는데 모텔 건너편 편의점에 어제 그 건너편에 있던 그 강 건너편에 있던 아버지와 아이가 보이더군요. 그 아버지란 사람도 우리와 눈이 마주치니 뚜러지게 쳐다보고 저희도 같이 쳐다만 봤습니다. 서로 응시만 하다가 아저씨가 먼저 아이 손을 잡고 저희 쪽으로 오시더니 말 것이더군요. 학생들, 어제 건너편에 있던 학생들 맞지? 텐트를 두고 갔더라고. 후레쉬랑 루어 가방도 그대로 있던데. 아저씨, 저희가 어제 술 과하게 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지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거기 근처 마을 노인네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가져가 볼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챙겨.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때 놀라운 아저씨의 한마디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어제 내내 같이 술 마시던 아가씨는 아직 덜 깼나 보네. 아침 햇살에 술기운까지 올라와 가뜩이나 머리가 띵한 상태에서 친구와 저는 또 한 번 몸이 마비될 듯한 충격을 느꼈지요. 이젠 충격이 갈 때까지 간 건지 친구놈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아저씨에게 따지더군요. 아저씨!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저희들밖에 없었어요. 어라? 어제 그 학생도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나 음악까지 틀고 너무 시끄럽게 떠들길래 신경이 내내 쓰여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우리 쪽을 보면서 소리까지 질러대길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취해서 그러는가 보다 했지. 더 이상 따지자니 우리만 미친놈 되는 것 같고 말 나온 김에 저는 차에 타고 다시 어제 그 장소로 갔습니다. 어차피 환한 아침이고 나와봤자 뭐가 더 나오겠냐는 마음이었고 또 충격이 연달아 오다 보니 친구나 저에겐 어제 객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그 장소에 다시 갔습니다. 그때 친구랑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애기족발을 먹으면서 테이블로 쓰려고 했던 텐트에 딸려 오는 조그마한 판때기 위에 종이컵이 3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니야, 우리가 취해서 잘 떨어뜨렸거나 그래서 하나 더 꺼냈나 보지 하면서 서로 그냥 쓴 웃음을 지으면서 텐트 정리를 하고 있는데 편의점에 가셨다가 다시 건너편 본인 텐트로 돌아가시는 아저씨와 그 아들이 이쪽을 지나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보, 어제 이 자리에 학생들이 쓴 거 맞구만.